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 PC방의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유,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뭐 나쁘지 않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구마죠. 네, 어떤 답답한 사연이 있을지 또.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 제일 처음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이상한 글귀를 하나 화장실에서 보고서 사진으로 찍어왔다고. 아, 그렇죠. 그때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그때, 네. 그리고 나중에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걸 이제 이제서야. 네. 그죠? 바로 오늘입니다. 네. 무슨 글귀가 있냐면요.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 또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잠깐만 지금 어디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죠? 이거 너무 그게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한마디로 되게 사소한 거에 일희일비한다. 그러니까 생일을 까먹으면 안 되고 대신에 여자의 나이는 묻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가 실수하는 건 눈 감아주고 네. 남자가 호기롭게 나서고 막 그러는 일은 기억해라. 그 얘기 같아요 지금. 전형적인 그 어쨌든 내조를 하란 얘기네요. 네. 참. 남존여비, 아, 부창부수. 그렇죠. 부창부수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남부여대 뭐. 네. 오늘 이야기를 할 주제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렇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보는 순간 아주 그냥 하늘이 아찔했습니다. 이거를 눈앞에 도대체 이거를 화장실에 왜 붙여놓은 건지 참. 그런 거를 보고 자라날 또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또 네, 참. 답답하죠. 그러게요. 네. 답답하네요.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의 고구마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인 에피소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요. 저희 제목이 PC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PC방의 PC가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렇죠. 소개는 했는데 네네. 그것이 어떤 영어 단어의 앞글자인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네요. 그 설명은 저희 되게 죄송합니다. 해드렸는데. PC는 정치적 올바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political correctness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됩니다. 그 앞글자를 따서 PC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C함, 뭐 언PC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네. 본격적인 에피소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맨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맨박스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남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상이랄까요? 남성상. 남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통용하는 그 왜 남성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총 집합을 해서 맨박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박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페미니즘의 반기를 드는 남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 대부분의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네네.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니까 네. 이래야 한다. 아니면 남자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든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남자니까 군대 가야지. 남자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책임져야지. 남자니까 무거운 거 들어야지 등등 하는 이제 수사랄까요?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으로부터 이제 공격받는 남성들이 이제 점점 자신의 남성상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남자도 이래서 힘들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맨박스에 대한 개념은 토니 포터라는 분이 쓰신 그 맨박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맨박스라는 책의 맨 뒤를 보면 맨박스의 10계명 이러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딱 적혀 있어요.
이 10가지 10계명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맨박스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얼추 다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들으시다 보면은 정말 그냥 하실 거예요. 네. 다 우리가 살면서 안 들어본 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맨박스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울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분노 이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긴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남자는 태어나서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총 이렇게 3번 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고구마 아닌가요? 그죠? 이거 거의 뭐 맞아요. 그래서 영화 볼 때도 막 울면 이상한 사람 되고. 아, 그렇죠. 펑펑 우는데. 뭐 그래서 저도 많이 분명 우는데. 저도 많이 울거든요. 막 그래서 남자가 울면 너 울어? 그러면은 막 괜히 막 눈 만지고 아니야 나 안 울어 이러면서 눈에 네. 뭐가 들어갔어 맞아요. 이러고 뻔히 운 거 다 보이는데 네. 우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뭐 진짜 감동적인 거 봐도 많이 울거든요. 뭐 그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뭐 심지어 어벤져스를 보면서도 울어요. 네. 그렇죠. 저는 기사를 읽거나 이럴 때 좀 너무 안타까운 글을 보거나 하면 네. 자연스럽게 좀 코끝이 찡해지고 막 아,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이라면 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요. 그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카테콜아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겨난대요. 네. 이 호르몬을 눈물을 통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몸에서 그대로 쌓여서 온몸의 곳곳에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그 네. 눈물 안에 이렇게 성분 조사를 해보면 그 네. 안에 이런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심박수와 자율신경계가 안정 상태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는 단순히 창피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인 거죠. 네. 참 인체의 신비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성은 그런 슬픔을 그렇게 발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랄까요? 아니면은 공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네네. 왜 울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글쎄요. 울면은 약해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남자는 뭐 전통적인 시각에서 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서 남자는 그런가요? 강해야 되니까. 강해야 하기 때문에. 음.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문장이 남성은 분노를 빼고는 뭔가 표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계명이었죠. 남성은 어쨌든 절대 화를 참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뭐 무언가 별것도 아닌 일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벽이나 문을 막 갑자기 막 쾅 하고 치는 그런 것도 분노 있고 조절 장애. 뭐 내리쳐가지고 막 주먹에서 막 피가 막 난다거나 네네. 그리고 겨우 거울이나 그런 유리창을 깨는 남자의 모습을 그렇게 막 심심치 않게 영화나 그런 매스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그것이 마치 남자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묘사하는 네, 그런 네. 경향들도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는 게 되게 원초적인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억압해서 어떤 다른 감정들까지도 숨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못 배우니까 네.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남자도 이렇게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명히 있어요. 다 당연히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그냥 남자의 어떤 디폴트 값인 양. 뭐.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나 이거밖에 몰라. 니까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많이 보여지고 그걸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차용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기억나는 제 고등학교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남고를 나왔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놀림을 받는 친구가 그 집이 조금 잘 사는 집 친구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애들이 좀 싸움이 붙었는데 너는 돈 빼고 있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세상에. 막 시비를 걸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분을 못 견디고 갑자기 복도로 나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랬는데 막 자기 손해지 뭐. 손 찢어져가지고 피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거기선 워낙 남고였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 남자애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아니 여자애가 그랬어 봐요. 그렇죠. 쟤는 뭐 이렇게 드세니 뭐니 뭐 그런 그렇죠. 얘기 했을 그런 식으로 거예요.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애들이 그런 걸로 뭐 건들지도 않고 음. 오히려 막 좀 기선제압을 한 것 같은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죠. 분노를 표출해야 이렇게 인정받는 맞아요. 네. 그런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원인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울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억압하라라는 계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태들의 어떤 원인이 아닐까 맞아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자가 이렇게 분노만을 표출하던 훈련을 받았다면 정반대로 여자는 분노 이외의 모든 감정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분노는 숨기고. 분노는 숨겨야 된다 이렇게 네. 교육을 받죠. 그렇죠.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 유리창을 깬 학생이 네. 여성이었다면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나요? 삼시경이 얘기했나요? 제가 덧붙였죠.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삼시경이 얘기하신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쨌든 그런 정말 여성이었으면은 어디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이렇게 드세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갔냐 약간- 소리도 그렇죠. 나오겠죠. 정신 나갔냐 그렇죠. 그런 소리를 했겠죠. 시 가겠냐 이러면서 너무 빠운 말이다 이 말.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저도 썰이지만 친구가 저에 대해서 뒷말을 해서 제가 그걸 듣고 되게 기분이 이게 되게 막 화가 많이 나는데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벽을 이렇게 손으로 쳐서 사실 지금도 조금 이제 아파요. 여기 비가 오고 이러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랩이 조금 완벽한 그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좀 민망한 과거긴 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 불거졌던 그 대한항공 조현민 씨 사태가 있어요. 그분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병이 있으신 것 같은 게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렇게 네, 느끼셨군요, 그죠? 스스로 악에 맞춰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빽빽.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막 약간 거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는 상태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그냥 감정에 나간 먹힌 거죠. 아. 네. 네. 감정에 컨트롤할 수가 네. 없고 먹힌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화 때문에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거는 물론 잘못된 거죠. 저는 그분의 행동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나 그런 뉴스에 이제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행동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자인 것을 비난을 하는 그런 댓글이 좀 심심치 않게 그렇죠, 있어요. 여자가 그렇죠. 맞아요. 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네, 네, 네. 여성이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네. 맞아요. 그 사태에 이어서 어머니인 이명희 씨도 그렇죠. 이제 영상이 그분도 또 퍼졌죠. 맞아요. 그저께 이제 또 하나 네. 드러난 게 있죠, 새로. 그러면서 뭐 진짜 이런 말을 방송에서 굳이 하고 싶진 않고 네. 그 두 분의 혈연 관계를 싸잡아서 욕하는 네, 뭐 맞아요. 그런 뭐 그런 외모- 댓글들이 대부분 외모 또 비하도 하고 네. 네, 아무튼 그런 여성 혐오 욕설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니넨 이런 욕 먹어도 싸 이런 느낌으로 막 내뱉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절대 그분들이 잘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만약에 같은 욕설과 같은 행동을 남성이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서 남자가 저러고 있는 이런 말을 했을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여성은 감히 분노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네네네. 깔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것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것이고 네. 여자가 화를 내면 뭐 미친년, 뭐 정신 나간 년 이러면서 온갖 막 그렇죠. 욕을 하죠. 욕을 하죠. 온갖 딱지를 붙이죠. 근데 남자가 분노를 하는 것은 남자답고 박력 네.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런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 네. 이런 분노를만을 표출을 한다거나 분노만을 숨기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감정 조절, 감정 표현 방법들을 맨박스에서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 남자, 여자 이런 거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그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불안한 게 너무 남성들과 여성들의 이런 이분법적인 것으로 좀 일반화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남성분들도 그렇지 않고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 뭐 물론 정말 남성이 권력을 가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남성이 여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왔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남성과 여성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결국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도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맨박스가 남성들의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 맨박스라는 그런 상징 때문에 남성의 행동이 더 의미가 부여되고 네.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옥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기도 그렇죠. 하는 거죠. 발판이 되기도 한다라는 네. 그런 말로. 사회가 인정한 어떤 남자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사회가 허용한.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다음 맨박스. 네, 세 번째, 남자는 쫄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남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라는 계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계명은 아무래도 뭐 남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 남성에게 요구하는 남성상인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남자는 운전을 잘해야 되고 또 길을 잘 찾아야 되고 네. 또 기계나 무언가를 고치는 것에 또 굉장히 능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남자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뭐 도전에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편견이 어쨌든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게이들하고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연관이 많이 되죠. 이거는 진짜 뭐 공대생 게이들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실 게이들 사이에서도 공대 다닌다 그러면 오 진짜? 말하면서 약간 그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것의 이제 근거는 게이는 여성적일 것이다. 그렇죠. 편견이 깔려 네, 있는. 그렇죠. 깔려 있는데 네. 저도 공대생인데요, 뭐. 네.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약간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약간 그런 모습들을 강요당하니까 좀 맞아요.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게이들이 이런 얘기하죠. 너 길 잘 찾아? 남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게이라서 뭐 기계 잘 못 다뤄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네. 그 왠지 게이는 리더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참.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없고. 그 게임을 드러냈을 때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게이들도 맨박스 때문에 참 힘든 점이 많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세네 번째도 앞에 말했던 그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 점과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전통적인 어떤 상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수렵 생활할 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맞아요. 그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이 난 게 맨박스 책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토니 포터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실으셨는데 자기가 주방을 공사를 하신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 토니 포터의 아내분이 공사 자재들이라든지 네. 이런 네.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아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아내한테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이제 네,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죠. 생각을 하고 남성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그죠? 공사할 동안 여기 들어오지도 말고 나한테 질문도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 전구 하나 못 가냐. 진짜 웃기는 거는 네, 뭐. 그러면서도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인 친구가.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아는 게 많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래서 같이 뭔가를 사러 갔는데 그 디포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커다란 회사인가요? 네. 그런 대형 마트인데 이제 주로 자재들을 많이 파는 그런 마트에 가서 네. 뭔가 필요한 부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 직원한테 뭐가 필요하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직원이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듣다 못해서 끼어든 거예요. 딱 그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그거 필요하다 그랬더니 점원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바로 이 사람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고 둘이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자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딱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그렇죠. 네, 모든 거를 잘 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럼요. 이런 거 못해도 돼요. 그럼요. 여자가 딴 거 더 잘할 수도 있지. 네. 그럼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자가 실리콘 더 마감 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정말 우리도 못하는 거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남자는 약한 것들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천년 전에 소렵 사회에서 정말 수렵 강조되던 사회. 네. 덕목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네, 네. 조선 시대도 그죠. 그 수자리 살러 간다 그러죠. 그 병역 가는 그렇죠. 것도 그것도 그런 것마저도 남성들만 할 수 있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5번, 6번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게 가부장제도의 굳건한 이제 주춧돌이 되는 네, 이런 네, 네. 문장들이라는 거죠. 네네. 여자는 허약해서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없고 그 보호해줄 존재가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네. 의미를 좀 내포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진짜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체 그 차이상 근육량이 남성이 더 많아서 힘이 세다. 그래서 여성 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원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힘을 요구하는 무슨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냥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사냥도 여성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어디서 봤는데 우리가 뭐 수렵 사회에서는 남자가 사냥을 하고 여자는 과일 채집을 하면서 교과서에서 살았다.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저 그렇게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파가 응.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먹여 살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자가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사실상 그걸 연구를 해본 결과 원시 사회에 그 수렵 시절에 먹고 살던 식량의 80%가 여성이 채집해온 과일이나 여성이 잡아온 작은 동물들에 의존을 했대요. 7, 80%가. 그러니까 80%. 남자가 잡아오는 큰 동물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 어쩌다 한번 20에서 30% 그죠? 그게 없다고 해서 얘네가 굶어 죽은 건 절대 아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가 먹여 살렸다 여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네. 당시로서도 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정말 아니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시적인 형태의 전투 있잖아요. 뭐 네네. 부족간 네네네. 전투라든지 네네. 네. 그런 데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원거리 전투가 아니라 근거리 전투기 때문에 근육량 그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성이 뒤로 밀렸을 수는 있어요.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요즘 전투가 대부분 원거리 전투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그게 주가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도 여성이 약하다. 되게 많죠. 뭐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이제 남자들을 보면은 또 그들을 뭐 보호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디 여자가 막 밤늦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가정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멀리 가게 되셨어요. 그 일을 하시러. 그래서 저 몰래, 그러니까 저랑 저 동생 몰래 이제 새벽에 떠나시면서 저한테 6장인가 7장 되는 편지를 써놓고 가셨는데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네가 이제 이 집의 대장이니까 엄마와 동생을 잘 보살펴라. 아유 진급하셨네요. 갑자기 대장, 네, 엄마 갑자기 기수열애. 네. 갑자기 별을 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세대주는 어머니셨고 네. 어떤 경제적 주체는 분명히 어머니셨는데 나한테 그런 8살짜리한테 왜 그런 걸 강요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런 이제 얘기 속에서 나오는 남자들에 대한 요구되는 그런 거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높아심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혹시 그래서 여성은 뭐 정말 보호받아서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은 분명히 남성에 비해서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남성에게 무조건 여성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네. 남성들에 대한 그런 뭔가 우월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더불어 여성이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7번은 남자는 여자처럼 굴지 않는다. 8번 남자는 게이처럼 굴지 않는다. 이게 뭐야? 게이처럼요? 게이처럼이 뭐죠? 자, 이거 두 개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도대체 여자 같고 게이 같다는 게 뭘까요? 그래요. 소위- 통상적인 그 이제 미디어가 설파하는 그 모습들에서 보면 남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그죠? 1번부터 6번까지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여자 같은 거고 게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감정이 풍부하거나 뭐 울음이 많거나 그죠? 어딘지 모르게 허약해 보이는 거라던가 그죠? 그래서 이제 게이들이 더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막 몸 키우고 그렇죠. 운동하고 막 아, 뭐 물론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그쵸. 그것 그게 나쁘다는 게 때문에 아니라 남성성을 너무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측면이 어쨌든 좀 있지 않나라고 그죠? 그런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네. 그죠? 저는 좀 섬세한 편이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되게 잘하고 네, 부엌일도 많이 하고 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주변 분들이 엄마한테 아들이 딸 노릇까지 다 해서 그때는 이제 제 노릇. 동생이 없었을 때니까 네네. 아들 하나밖에 없어도 딸 노릇까지 하는 아들이어가지고 딸도 있는 것 같고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네.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나름 칭찬이라고 하신 말인 뭐 텐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섬세하고 얘기 잘하고 집안일 좀 한다고 해서 그걸 꼭 딸 노릇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도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네. 제가 물론 장남이기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장남. 네. 근데 제 동생은 지금 군인이거든요. 직업 군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앞으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 그 친구는 그럴 수 없으니 당신께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역시 딸이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너는 딸의 역할까지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하시기는 했었어요. 지금 씨한테요. 네네 저한테 네. 우리 할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딸 노릇과 아들 노릇이라는 게 정말 결정돼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네. 아까 우리 삼식이 형 하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나서 가정의 주방은 왜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되게 유명한 호텔 총주방장 이런 분들 대부분 남성이고 요즘에 셰프 테이너라 그러죠? 그런 네. 분들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에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JTBC의 그 프로그램 네네네 냉장고를 자꾸 맡기는 그 네, 프로그램에도 그렇죠. 보면 8명이 전부 남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가정의 주방은 여성의 아이, 전유물이어야 되는 들어가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다들 떨어지셨나 보다. 의미가 없죠. 네. 그거 같아요. 그분들은 직업이고 네. 되게 전문적인 것이다. 음. 전문적인 것 이퀄 남성적인 아이고. 것. 음. 그리고 집안에서 하는 가정일은 그냥 허드렛 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해야 된다. 음. 약간 그런 이중잣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너무 복합적인 얘기예요, 정말. 그렇죠. 좀 여성은 가족을 뭐 먹여 살리는 뭐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의미로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 바깥 일에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살림이라잖아요. 살림. 그렇죠. 살림. 그렇죠. 네. 참. 살림이 또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살림이 그거죠 결국엔. 살린다. 그 살림. 그렇죠. 살림. 저희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했으니까 한번 게이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네.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저께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저께도 지나가는데 네. 사는 곳이 이제 학생들이 많은 곳인데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네. 이 게이 같은 새끼, 게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곳에 있든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있는 곳에서는. 그 대답하셨어요? 나? 할 걸 그랬네요. 정말.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결국 그러면 게이 같다는 말 자체가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욕이 된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마치 너 비정상적이야. 아니면 너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얼들에 대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에서 어쨌든 벗어나려고 좀 더욱더 맨박스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박이 게이 사회 내부에서 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맨박스에 충실을 해도 또 뜻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맞아요. 그죠? 되지도 않죠. 뜻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막 빨간 앱에서는 계속 막 그 끼 X 아니면은 뭐 끼 없어요. 끼 없어요. 예,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 정말 혐오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사람들도 프로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근데 어쨌든 게이 커뮤니티에서조차 네가 그래봤자 게이지. 뭐 무슨 진짜 남자야라는 소리도 또 반대로 역으로 또 들을 수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요, 그죠? 게이들끼리도 그것만 한다는 게 진짜 참 슬픈. 그렇죠. 물론 뭐 모든 게이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네. 분명 이중적인 그런 남녀 구분의 그런 젠더
구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어쨌든 여전히 사로잡혀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어쨌든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지는 않나라고 네, 그렇게 그렇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계명을 한번 볼까요? 네. 남자는 여자를 소유한다. 아, 라는 9번째 계명입니다. 다 어쨌든 이어지는 말들이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가 다 유기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길에서 남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고 여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3가지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4경우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이 3경우에는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뭐 자초지 정도 들어보고 뭐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뭐 심하게 싸우는 경우라면은 경찰에 신고까지도 하겠죠. 근데 네. 마지막 4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편과 아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약간 달라지죠. 막 맞아요. 경찰에서도 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서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는데 네. 이게 경찰에서 좀 무시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가 달라지니까 결과 자체가 왜곡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들 문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끼는 게 신뢰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죠. 네. 그러다가 방치해서 사망까지 이르고 그쵸. 그런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상황에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손찌검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해도 섣불리 개입을 못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라면 더욱 끼기가 힘든데요. 왜냐면은 내가 말렸을 때 너 네. 네가 뭔데 내가 내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 너 내 여자한테 관심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남자는 여자의 소유물이다. 사유의 개념이 네.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죠. 저는 그 말 되게 싫어요. 내 여자, 내 남자 이런 걸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결국 그 개념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여성 폭력을 방치하는 네.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좀 걸쳐 있어서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집에서 막 뭔가 때려 부수고 뭐 집어 던지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고 누가 막 서럽게 울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에이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부부 싸움을 저래봤자 칼로 물베기야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죠. 그래서 어쨌든 실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실제로 뭐 그러기도 할 거잖아요. 경험들 다 있으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옆집에서 이런 일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네, 일이요? 꽤 좀 크게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아, 이렇게 젊은 부부가 사시는 것 같아요. 애도 한 아, 2-3살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리네. 근데 애가 막 애도 울고 여자도 울고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꽤 크게 싸우는 것 같아요. 부서지는 소리 이런 거까지는 터지는 몰라요. 거는 모르겠지만 언성만 높더라도 네. 그래도 적인 거잖아요. 사실 이게 개입을 할 수 있는 범위와 하면 안 되는 범위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도 섣불리 막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괜히 내가 막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참 이게 저 스스로도 좀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를 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뾰족한 수가 그렇죠. 없죠. 그렇네요. 남남인 남녀가 때리면 형사재판으로 가지만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성이 이제 듣게 되는 얘기는 정말 웬만하면 가정을 생각해서 참아. 약간 요런 식의 권유 협박이죠, 사실. 회유. 회유라고 할까요? 협박까지는 아니죠. 사실 사회적으로 아까 우리 나혜석 씨가 저번 주에 왜 우리 언급했었던 나혜석 씨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혜석 씨만 왜 그런 지탄을 받았다고 그런 예시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네.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맞아요. 여성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네.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네, 같고, 그죠? 착잡해지네요, 갑자기. 갑자기 막 정적이, 그죠? 네. 어쨌든 아. 이 사유의 개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유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주저하거나 혹은 이렇게 사회에서 해결을 못 해주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마지막 개명인데요. 마지막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여기서 문제는 남자다움이랑 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남자다움이라는 말 자체도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맨박스들의 어떤 총집합체가 아닐까 해요. 지금 우리가 통용해서 쓰는 말이면. 맞아요. 그렇죠. 이 토니 포터 씨가 쓴 그 책에 따르면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자들한테는 성적인 관심 이외에 관심을 줄 수 없다고 이제 배우게 된대요. 아주 어릴 때는 같이 크는데 초등학교 때쯤이 되면은 남자 여자가 따로 놀기 시작하고 또 동성 또래끼리 노는 것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이 시기에 여자아이들과 노는 아이들은 뭔가 괴짜 취급을 당하고 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또 남자아이들과 축구하는 여자 네. 혹은 여자아이들과 공기놀이하고 수다 떠는 남자아이 그런 애들을 보면은 뭐야 쟤네 이상해 막 이렇게 보게 되죠. 그죠. 남자놀이 여자놀이가 막 나뉘게 되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 동생이 네. 네. 이제 유치원에서 얼마 전부터 방과 후 수업으로 발레 수업을 하고 있대요. 네. 저희 엄마가 태권도도 시키고 발레도 같이 시키시게 됐는데 네. 첫날에 이제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발레 명단에 선생님이 발레 하는 애들을 불렀대요. 네. 그렇게 호명이 되니까 혼자 남자라고 애들이 막 웃었대요. 벌써 유치원 애들조차 이제 남자가 하는 거, 여자가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남자도 발레를 한다. 그래서 발레리노 영상도 막 보여주시고 그렇게 정말요? 네, 교육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감사하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다고. 정말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런 규범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교육이 없이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문제가 좀 생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성에 눈을 뜨게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과 이미 어울리지 않은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성적인 관심 이해는 주지 못한다는 게 이제 그 토니 포터 씨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이 나이에서 반대로 여자에게 성적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곧바로 너 게이냐?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관심 이해는 이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남성들은 결국 여성들을 너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섹스 상대가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 성을 분리하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여자를 조금만 이쁘면 막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화를 한다든가 거의 모든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낄낄거리고 맞아요.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섬찟하네요. 제가. 네. 문제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포장을 하죠. 혈기왕성한 남고생들은 누구나 그렇게 그런 시절을 보낸다. 진짜 끔찍하다.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 제가 정말 보고서 경악을 했던 영화 중에 여러분 아실 텐데 스물이라는 영화 아세요? 어떤 네. 영화죠? 강하늘 씨인가? 강하늘과 김우빈과 김우빈 씨랑 그 알아요. 준호 네. 그 군대 가기 전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셋이서 이제 고등학생 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유머랍시고 나오는 여성들 성적 대상화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강하늘 씨가 그 민효린 보고 대학 동아리 선배인데 하는 엄청난 대사가 있죠.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비비고 싶다. 네. 선배 어디에 내 뭘 비비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네. 물론 거기서는 그쵸, 상상이긴 상상신이었죠, 하지만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웃기다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좀 그쵸. 좀 너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섹스 상대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만으로 보는 법을 어쨌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제 요새 뭐 펜스룰이나 아니면 미투 운동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미투 운동 때문에 여자들한테 무서워서 뭐 말도 못 걸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버스에서 옆자리도 못 앉겠다. 어, 아니 평소에 뭐 버스에서 어떻게 앉았길래 버스에서 그렇죠. 왜 못 앉아요? 그렇죠. 뭐 바지 벗고 앉았나? 진짜 평소에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제 그대로 방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한 4,500명 정도 되는 그 동창회 카톡방이 있어요. 네. 카톡방에 그 이제 사회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이 이제 자기 단체 사진이 이게 뭐 어디 놀러 가서 주말에 그 사진을 올려서 직원들이랑 어디 갔다 올렸는데 다른 저희 회장이라시는 분이 누구누구 뭐 미투 조심해 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진에 대한 댓글로.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정말. 네. 저도 얼마 전에 수술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었는데 네. 그때 6인실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병실에서 50대 아저씨 두 분이 계셨는데 네. 하루 종일 빠음말 하셨어요. 그 두 분이 하시는 게 하루 종일 그거였는데 정말 듣고 있기 너무 괴로웠는데 며칠 동안 그분들이 이제 막 간호사들한테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미투만 아니면 한 번씩 안아주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혈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렇죠. 뭐라고 했어야 돼요, 사실 하는 게 맞아요. 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저도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엔 이제 뭐 남자들만의 사회화가 무엇이고 뭐 남성다움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들끼리만의 이제 어떤 연대가 생겨나고 네. 그 과정에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고 그런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화를 겪는데 네. 이제 게이들은 그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겉으로 그렇죠. 일반 네. 남성으로 네. 패싱이 되니까. 네. 그 안에서 섞여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과 동시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공유하는 어떤 것들에 동질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저뿐 아니라 두 분 다 그런 갈등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하는 이상한 농담에 이걸 웃을 수도 없고 정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약간 애매한 상황. 우리가 지금까지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게이들은 왜 여성스러운 행동을 하는가. 네. 이게 이제 게이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 강박적인 사회화 안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네. 강요된 남성성에 대한 반감으로 그 반대의 형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성성을 반사작용으로 좀 흡습득을 해서 좀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불편해하실 분들도 어쨌든 계시긴 할 텐데, 어쨌든 게이 사회 내부에서 뭐 남성성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찾으려다 보니 그것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성성이라는 단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이제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그 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강조되는 부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봤을 때 여성성이 혹시 뭐 그것에 투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 얘기를 했던 회차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러니까 남성의 모습이란 게 있고 그것에 반감이 들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은 게 여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제일 어떤 이거는 그냥 복사하기 우리 둘이 따로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회차에서 어떤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저도 너무 헷갈리네요. 네, 이거는 그냥 사석에서 따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되게 저희가 다양한 모습들을 표방을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그 남성이라는 모습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를 표현하는데 그런 다양성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사실 뭔가 소스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가장 눈에 많이 보이고 내가 나로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성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 특히 네. 좀 뭐 군사정권 하에서도 그렇고 억압을 받았으면서 또 다양성이 어쨌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어쨌든 거쳤죠. 쭉 거쳐왔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유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배경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남성성에 대한 대안이 여성성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까지나 뭐 하나의 예, 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룬 한 10개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토론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맨박스는 남성의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또 강조하는 것으로 쓰일 수가 있고 공고히 하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이제 좀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어쨌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게 네. 저희의 토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의 뭐 싸움을 말릴 수 없는 것이라든지 그건 정말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남성은 뭐 여성보다 근육이 많아서 우월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다 그런 맥락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너무 리드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뤄보고 싶은 것은 네. 정말 여성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 문제라는 것은 네. 면박스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소외받게 되는 여성의 문제를 과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인 거잖아요. 사실 맨박스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그럼 그 위계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토니 포터가 생각하는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제가 정리할게요. 토니 포터 씨는 이 책에서 공략해야 될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소수의 남성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고 스스로는 선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머지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토니 포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자 10명 중 한 2명 정도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네. 물론 나머지 8명은 선한 남자가 맞지만 착한 남자가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묵인하는 것조차 분명히 암묵적인 동조고 그 8명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서 나쁜 짓을 하는 그 2명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한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집단에 대한 얘기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성분들은 아마 페미니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여성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여성폭력은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남성일 확률이 매우 클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희망이라는 거죠. 토니 포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여성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왜냐면 사실 여성 문제를 여성이 얘기할 때보다 남성이 얘기할 때가 조금 더 남자들이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한 그 맨박스의 영향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잘 안 듣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반대로 같은 남성이 얘기하면 조금 더 한마디라도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남자가 얘기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인권운동을 하면 이제 이건 제 의견인데요. 지금까지 인권운동의 영역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의 입장과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흑인 인권운동에서도 네네. 백인들보다는 흑인들이 나섰고 네. 성소수자 인권에서도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소리쳤지 네. 이성애자분들은 엘라의 선언, 소위 말해서 지지자 선언은 할 수 있어도 네. 문제의 책임 자체가 이성애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 바로 이런 부분에서 포터 씨의 주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해자들이 멈춰야 혐오가 멈춰지는 거지. 피해자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가해자가 하던 대로 계속하면 그거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뭐 토니 포터 얘기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어쨌든 선한 남성들이라도 그 남성들과 똑같은 사회를 거치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사회의 맨박스에 갇혀서 나쁜 남성들이 저지르는 행위를 보고도 이제 그거를 좀 방관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결국 그 사회 내부에서 그런 소수의 뭐 선한 남성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남성들이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정말
가해자들 측에서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폭력과 혐오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완전 저희 첫 번째 네네네네.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네. 건데 네.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설득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데 이런 데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시혜적인 걸 베풀면 안 되는 입장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네. 남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 말이. 하지만 내가 이것들을 지지를 한다면 그 단순히 지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서 주변을 바꾸고 그다음에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맞아요. 단순히 지지에 힘을 실어줄게 이게 아니라 맞아요. 행동으로서 옮겨져야 된다는 그렇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앞장서서 나서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는 해요. 이런 어떤 사회의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에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만 정리를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혜적으로 우리 권력을 나눠줄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적인 활동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울타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깨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깥에서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깨고 우리가 스스로가 무너뜨려 줘야 아까 말했던 8명 중에 그 2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길로. 이 논의를 보고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항상 청취자의 생각을 읽어주세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 네네네네. 같아요. 그렇게 무슨 해서 말인지 알아요. 정말 네.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얘기해야 되고 뭐를 얘기해야 하면 어떠한 그 행위자들이 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요. 분석을 하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토니 포터의 의견이 어떤 분들의 귀에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변화의 목소리에서 어쨌든 좀 소중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맨박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10계명과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타파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 그다음에 생각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맨박스가 과연 여성과 성소수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자유롭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한번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스로가 느끼기에 살면서 그 남성성을 언제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연애를 하면서도 늘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그런 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막 몸을 벌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정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네.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내가 또 이렇게 해야 잘 팔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게끔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좀 소위 일틱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럼 네. 결국엔 그런 일틱이 상대방한테 좀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빨간 앱에다가 제 사진을 걸어 놓으면서도 답장을 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한단 네.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외모 자체에 뭐 비하를 하고 뭐 자존감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화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제 스스로가 추구하고 싶지 않은 남성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일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맨박스에 사로잡혀 있는 단어예요. 그러게요. 일틱이란 단어가 있었네요. 일틱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 틱의 줄임말인데 일반스럽다. 약간 일반은 네. 또 뭐냐면 헤테로 남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성을 굉장히 잘 많이 지니고 있는 그렇죠. 사람. 네, 네. 되게 목숨 거는 네. 지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일틱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일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끼에 대한 혐오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일틱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아니면 땡스럽다. 아, 대척점이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개념이죠. 땡스럽다. 네, 땡스럽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좀 났어요. 아, 네. 나임윤경이라는 분이 쓰신 여자의 탄생이라는 책인데요. 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2005년인가 그쯤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남성에게 요구되는 남성성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의 속성은 굉장히 접점이 많아요. 반대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직 종사자에 요구되는 혹은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속성과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것도 편견일 수, 어쨌든, 네. 편견일 수 있지만 이제 네. 우리 생활에서 일반화가 어느 네네네. 정도 필요한 부분이 예,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네네네네네. 해당되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네네.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거기서 남자들한테는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고 또 많은 것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말고 씩씩하게 행동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네. 이것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한테는 애교도 떨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고 아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맨박스를 더 강화하기만 하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성관계에서 자신한테 강요되는 성역할대로 행동을 하면 직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요구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자들이 사회생활에 좀 불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에서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뭐 사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때로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네. 어쨌든 진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속성들을 이제 네.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나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석에서는 여성한테 보이면 안 된다고 하던 속성, 예를 들어서 뭐 냉철한 판단력, 막 씩씩함 이런 건 넌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네. 하더니 갑자기 직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네네네. 또 직장에서 커리어로 인정받는 여성들한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명예 남성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여성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 남자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 사람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섬세한 남성 혹은 씩씩한 여성도 각자의 조직 내에서 장점을 발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이해는 된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은 없어져야 할 어떤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제가 드는 청취자의 마음을 조금 읽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파도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어쩌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변하는 건 솔직히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변혁의 그런 그 방안을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소수의 일부 사람들의 이제 역할이 좀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부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나타난 규범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지 그렇죠. 막 이렇게 행동을 무조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어쨌든 우리 모두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네. 방향에서 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차가 있는 계단을 한 번에 3-4계단씩 올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바꿔가자는 거죠. 네. 분명히 저희도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누군가도 또 할 거고 이렇게 또 그렇게 전해질 거고 이러면서 바뀌겠지만 이게 금방 될 거란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 그런 기대도 하진 않고요. 다만 우리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내 옆 사람이 바뀌고 뭐 그 옆 사람이 또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될 분들은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청소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짜 그렇죠.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되게 빠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 대학 때 은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수업을 듣기 전에 나와 그분 수업을 들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눈이 뜨이는 개념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생각에 대해서 어디서 그것들이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라는 관점들을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그런 좋은 은사님과 같은 그런 방송이 되기는 한참 부족하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이제 나오실 청소년 분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한 번, 2번 정도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처음 질문과 이제 연계를 지어서 어쨌든 정말 남성성이 강요되는 때가 언제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소수자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맨박스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토론이네요. 그쵸, 좀- 착잡함도 많이 남고. 네. 다음에는 좀 더 길게 방을 잡아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그죠? 아무도 안 들으실 거 같아요. 듣다가 이렇게 주무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죠. 본격 듣다가. 수면제 네, 방송을 그렇죠. 이제 네, 그럴 수 녹음을 있어요. 하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주제는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5번째 에피소드는 가부장제와 결혼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청취 수가 되게 많고 누적 청취 수가 막 2,000회를 육박해서 가고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하지만 그에 비해 좋아요 수와 구독 수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적죠.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네.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 청취 수가 많아서 되게 기뻤는데 또 이게 하나를 넘고 보니까 또 아쉬운 게 또 생기네요. 그렇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네요. 네, 끝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게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 회차마다 또 좋아요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럼- 파티도 있어요. 파티도 있죠. 네. 네. 그렇게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예, 이제 인사하고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